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살다 살다 친구 남편한테 쌍욕 듣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어요. 어제 친구 남편과 과음을 좀 했는데 친구 남편과 직장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해가지고 1.5배로 돈 받는다길래 그냥 부럽네, 나도 이직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에 사람 뽑는다고 지금 페이 얼마 받냐 하길래 얼마 받는다고 하고 이직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고, 그 정도는 못 준다 하길래 알겠다고, 프리랜서라도 일을 해줄 수 있으니 사람 뽑기 전에 급한 일 있으면 싸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길래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 회사도 그렇게 사람 필요한 건 아니거든 이러면서 식탁을 쾅쾅 치고 성질을 내길래 좀 화가 났지만 친구 남편이니까 참았습니다. 친구는 화장실 가서 없었고요. 계속 참고 알겠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랬는데 혼자 막 열내더니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친구 나오자마자 네 남편한테 욕 들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쫓아오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 욕하면서 쫓아오니까 저도 참다 폭발해가지고 잠바를 벗으면서 싸우자는 거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를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꽉 안았고요. 친구 남편이 계속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증거가 없고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더군요. 그래서 증거 없어도 일단 진술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진술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쓸 수 있다 하면서 내일 다시 와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옆에서 친구 남편은 욕하고 친구는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너무 화나서 좀 비키라고 친구를 밀었는데 친구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경찰이 말려가지고 맞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와중에 친구 부부는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고 경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친구는 사과는커녕 제가 민 것에 대해 제가 폭행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요. 제가 신고할까봐 그런지 카톡으로 계속 제가 밀쳐서 다쳤다, 주먹을 휘둘렀다면서 거짓말을 하네요. 밀쳐서 넘어지지도 않았고 친구가 경찰이 왔음에도 제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저를 꽉 안고 있어서 가슴팍을 살짝 민 건데요.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부터 친구 남편이 화를 내며 욕을 한 거라 친구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도 제가 친구 남편과 다퉈서 욕을 한 거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발 친구 남편이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쌍욕을 하며 화를 낸 건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답장이 없네요. 진짜 살다 별일이 다 있고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추가, 친구와 경찰들이 가고 나서 제 남자친구가 와서 다시 경찰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이 제가 친구를 밀쳤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를 해도 쌍방이라며 아는 사이 같은데 좋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몇 번 여러 일을 겪으면서 경찰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정말 피해자가 더욱 힘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불려서 진술서 계속 써야 하고 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고소는 배제해 놓으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고 너무 황당하네요. 인연 끊자고 제가 말은 했는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친구의 반응이 참 아쉽네요. 15년지기 친구이고 결혼할 때 축하한다고 축의금도 많이 냈는데 축하한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친구 남편이 전과도 있는데 친구가 결혼을 한 게 참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나중에 언젠가 느끼겠죠? 위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 친구 남편에게 이유 없이 욕먹은 게 너무 지탄스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 너무 크네요. 추가 두 번째,
그 일이 있고 연을 끊고 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술 마실 친구가 없다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10은엔지기 친구니까 만났습니다. 일단 만났는데 친구가 배고프다며 김밥 해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김밥 해븐에서 소주 까는 사람 보셨어요? 제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부대찌개랑 콩나물 해장국 시키더니 갑자기 소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김밥 해븐에서 술 한잔 걸치고 알딸딸해진 친구는 술을 못 먹습니다. 2차로 동네의 작은 바로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바에 친구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친구 남편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을 골라서 간 건데 거기서 딱 보게 된 거예요. 저만 친구 남편을 보았고 친구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작은 칵테일이랑 맥주 500cc를 시켰습니다. 칼칼하게 한 잔 걸친 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도중에 친구 남편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면서 화장실로 곧바로 갔어요. 근데 친구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왔어요. 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 남편이 절 보더니 꽃뱀을 여기서 만나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뭐라고 씨부리셨어요? 갑자기 한숨을 몰아쉬더니 제 뒤통수를 바로 갈기더군요.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가서 뭔가를 잡고 미친 듯이 때렸는데 친구 남편 얼굴에서 노란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 자른 단무지 있잖아요, 긴 거. 그걸 몽둥이 같은 걸로 착각하고 계속 때렸어요. 근데 그 단무지가 좀 단단한가 봐요. 친구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굿을 펼치고 있었는데 바텐더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아직도 너무 웃긴 게 제가 그 단무지를 경찰서까지 들고 왔어요. 바에서 죽어도 이거 안 넣는다면서. 절대로 안 넣는다고. 고집을 계속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경찰서로 모시고 왔답니다. 저는 쌍방을 주장했는데 친구 남편이 자기가 더 많이 얻어맞았다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괘씸해서 저도 피해자라고 박박 우겼죠. 결국엔 조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틀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다시 오더군요. CCTV 확인했는데 남자 쪽에서 먼저 때렸다면서. 결국엔 쌍방 나왔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랑 인연 끊고 싶었는데 잘 됐죠 뭐. 거기다 친구 남편이랑 앙숙 관계이니 자동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참, 저번에는 밤늦게 잠깐 동네 언니 만나러 나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사건이 터졌었던 바에서 또 친구 남편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이 잔뜩 취해서 젊은 아가씨들이랑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새끼는 원래 그따구로 사는가 봐요. 저한테 했던 짓 똑같이 그 젊은 아가씨들한테 때리려고 하는 제스처 취하고 또 경찰하고 난리 났겠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저렇게 성격 더러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될 텐데. 아, 그리고 저 조만간 남자친구가 결혼합니다. 작은 호텔에서 조촐하게 결혼식 올릴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취하면 저한테 애교 부리거나 자는데 정말 맨날 술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주말에는 땡땡섬 2박 3일 동안 놀러가서 번지 점프도 하고 낚시도 하러 가고 진짜 재밌게 놀았네요. 지금 예비 신랑이랑 집에서 한잔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저희 예비 신랑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헤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랑 싸웠던 그 친구 부부 있잖아요.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건지 그 친구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니까 둘 상태가 말이 아닌가 봐요. 아이고 꽃이다. 다시 생각해도 단무지는 진짜 웃기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정신병자 만나 정신병 얻고 신혼이혼 했습니다.
결혼 전 처음에 이 새끼 DM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안될성 부른 나무라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연애를 힘들게 마무리했던 터라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였어요.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냥 익십했을 텐데 제가 사는 동네가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동네라 제 친구와도 오랜 친구였더라고요.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친구한테 물어보니 괜찮은 애라 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운동선수라 1시간 거리 직장 운동부에 있었고 자주 만나고 저도 오랜만에 사람한테 마음 열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부모님들 처음 보고 나서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도 상대도 이리저리 더 만나서 뭐하겠나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 섣부른 판단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네요. 상견례 장소 찾다가 온갖 성질 낸 거랑 웨딩 촬영 때 제 돈 주고 산 생화 북해 가지고 미친년 거릴 때 촬영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 처마신 거 촬영 작가 앞에서 쌩 지랄 떨어서 작가님이 저 불쌍하게 본 거 등등등 너무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주변에서 그랬듯 수많은 전조가 있었음에도 꾸역꾸역 제 발등 찍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사람 미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지 말이 법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라 쪽팔려서 누구한테 티도 못 냈고 당한 거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어딜 가든 꼭 같이 다녀야 하고 제가 밖에 있으면 본인도 꼭 나가야 해요. 친구 따로 만나는 것도 절대 못 두고 보는 성격입니다. 결혼해서 딱 한 번 친구 약속 잡아서 본인 떼어놨다고 제 친구한테 씨발년이라고 쌍욕하고 밖에서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의 남자친구는 자리에 오게 하고 남편은 오지마라 하는 년이라고 결혼 생활 중에서도 밖에서 술 퍼마시고 취해선 제 욕하고 다녔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전에도 저를 무슨 김치, 된장년으로 만들어놨던데 제가 버는 수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충분히 잘 지냈습니다.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닐 찌질이 새끼일 줄이야. 괘씸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하면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내가 죽을게, 없어졌으면 좋겠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살하면 네 탓이다 등등 적반하장 욕하고 본인이 더 화를 내는 성격입니다. 결혼 초부터 싸우면 니 같은 거랑 왜 결혼해서라는 소리 입 밖에 슬 꺼내기 시작하더니 후배나 친구들이랑도 제 욕 많이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그렇겐 못 사는 거라 했다고 저한테 굴리듯이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랑이라고 부부 사이 문제를 다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다닌 새끼를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처럼 괴롭혔어요. 저 하나만 족친 거죠. 그러다가 지인들 보거나 약속을 잡으면 싸워도 꼭 가야 하고 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오만 연기 다 해서 소름이 다 끼칠 정도입니다. 본인 성에 못 이기면 난리 납니다. 인터공원이었나? 아이디 찾는다고 안 된다고 열받아 하더니 상담원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 거 보고 학을 뗐습니다. 그때 당시엔 저한테는 더하는 성격이라서 들어도 그러려니 넘길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엄마뻘 대리기사한테도 폭언하고 난리쳐서 제가 말리고 짜증내면 왜 자기 편 안 되냐면서 화를 내는 노답이었습니다. 당시 그 대리기사님은 저한테 남자친구면 당장 헤어지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했고요. 숙박업체 주인이랑도 실랑이해서 경찰까지 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친년이었지 싶습니다. 뭐 좋다고 만났었나 싶어요. 결혼하면 사소한 문제들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푸는 게 중요한데 한 번이라도 저한테 욕하거나 본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성질대로 다 하고 나면 지나간 일이었겠지만 저한텐 계속 쌓이는 일 뿐이었죠. 한 번은 그 새끼가 하는 행동과 말로 똑같이 열받아 해본 적이 있는데 옆에서 박수치면서 웃더라고요. 정신 이상자 새끼 하는 말이 저더러 자기야 그렇게 하니까 속 후련하지, 그래서 내가 맨날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점점 성격이 이상해지고 정신병자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받아치니 아무 말도 못하더이다. 3개월 동안 이런저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너무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한 차례 또 미친듯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분에 못 이겨서 개지랄 떨길래 제가 심각하게 그만하자고 했고, 그 후 2달 동안은 잠잠하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턴 저도 그냥 뭐든 포기하게 되고 아예 싫어하는 것 자체를 안 해야겠다 참고 참다가 우울증이 터졌고, 결국엔 또 하나 별것 아닌 일로 제 잘못이다 수건 잡아서 몇 날 며칠을 괴롭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본인 입으로도 차마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갔다고 말 못하나 봐요. 저랑 싸운 일도 본인 입장에서만 일거수일투족 시아버지께 일러다 바쳤던 모습과 오랜만에 네가 잘못해서 어른의 배움이 필요하단 소리에 만정이 떨어지고,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 전에 반대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저희 엄마 욕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네 아빠랑 평생 살라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변론 기일이 있은 후 조정 기일이 잡혔고, 그 새끼 다시는 보기 싫은데 변호사가 조정은 판결 나기 전에 한 번은 잡힌다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자 해서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님도 세 발의 피겠지만 저희 남편 정말 짜증나는 말투라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저러는 걸 보면 알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그 새끼가 떠드니 상대 변호사도 마지막엔 그 새끼 팔을 잡더군요. 그 새끼 제3금융권 대출이자 커서 너무 당당하게 제 신용으로 대출 내달라 해서 빌려준 대출 원금만 2,730만원인데 그것까지 지금 발뺌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빌려준 1,000만원은 제가 데이트 비용 결혼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라고 줬다는데 판사도 기가 차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대출금 없앴던 캡처본은 이미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류 접수 전에 짐 빼가라, 용달 불러서 짐 보낸다 어쩐다 난리쳐서 제 옷, 가방, 간단한 수납장,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레고장만 챙겨 나왔는데 그걸로 경찰에 신고한 새끼입니다. 어차피 소송을 갈 거라서 가전이랑 가구 등 모든 물건들도 신혼집에 그대로 둔 상태였어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온 5개월 동안에도 잘 쳐쓰고 잘 살고 지인까지 불러서 술 파티까지 벌인 새끼가 조정날 물건 때문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겠냐 들고 가라 지랄 떠는 거 보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은 들고 가야 된다기에 제가 들고 나오겠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고 나왔겠죠. 우황청심환까지 먹고 갔었는데 그 앞에서 그 새끼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게 싫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짐도 무조건 빼라고 바로 그 주 수요일로 통보를 했고 상대 법률사무소도 설득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가전 가구며 이사 수준인데 지들 마음대로 날짜 정한 것도 기가 막힌데 목요일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그 전셋집이 팔린 건지 어쩐 건지 제 물건들 확인해 볼 새도 없이 거의 다 빠진 상태입니다. 가전, 가구, 큰 물건 빼고 없는 물건들 보니까 제 돈 주고 샀던 조명등, 책상, 양주, 이불 세트 등등 다 들고 가고 기도 안 찼습니다. 아니 무슨 거지건성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처리 안 해주더라고요. 대출금만 상환까지 치면은 이자 포함 3,400. 제 돈으로만 다녀온 신혼여행 비용, 항공, 호텔, 그 새끼 명품 옷, 시부모님 선물 포함 내 돈으로 가족 선물 사는 것도 지랄했었음. 약 1,700만원. 전세금 보태라 한 돈 3,000만원, 돌아온 돈 1,500 제외하고 1,500만원, 가전 가구 비용 1,800만원, 그 새끼 신용카드 할부 등등 하면은 9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가전 가구 비용 이미 손해지만 제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판결이라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끼는 결혼하고 저한테 계좌 이체한 돈이 2,186만원 실업급여 등 주장하고 있고 그걸로 갚았다고 하는 중이에요. 같이 살면서 씀씀이 큰 저 새끼 신용카드 없애고 돈 관리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저는 결혼 전에 체크카드만 사용했습니다. 그 생활비를 갚았다고 연병 쳤더니까 미치겠습니다. 제 걸로 가족카드 만들어서 사용하고 사는 동안에 신용카드 값만 1,600만원, 체크카드, 자동이체, 저 새끼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 700만원 등 생활비가 총 4천만원이 넘는데 무슨 창조경제 논리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새끼는 지 잘못 모르고 제가 돈돈거리고 비싼 차를 사달라고 하고 못살게 굴어서 이혼했다 소리하고 다닌다는데 그저 웃음이 납니다.
결혼 전에 운동 그만두고 집에 있는 백수 새끼 전 시아버지 생수 사업하는 거 받아와서 판다고 유세는 다 떨어도 150만원 팔면 반값 원가는 전 시아버지 드리고 기름값 빼면은 남는 것도 없어요. 올해 운동생활 하고 했던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내비두고 제가 일을 하더라도 점심때 집 가서 밥 차려주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가서 늦더라도 밥 차려주고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된장찌개에 1시간 반 걸린 건 너무했다 인정? 할 줄 아는 게 없고 융통성이 없다 등등 집안일도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았던 새끼인데 진짜 너무 싫네요. 원래 엄청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한동안 진짜 눈만 뜨면 살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모든 내 우울의 근원은 그 새끼인 걸 알아서 상황이 나아지면 내 의지로 이겨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갈수록 부정적이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모든 게 끝났을 때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쩌지 무섭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스럽고요. 진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조울증의 찌들은 더럽고 거짓말만 치고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안녕하세요. 판만 읽다가 결혼하게 되니 이렇게 직접 글도 써보는 날이 오네요. 맞춤법도 글 쓰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돌아버린 건지 남편이 또라이인지 봐주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소득은 비슷합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청소 문제인데요. 일단 저는 절대 깨끗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더러운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출 후에 바로 씻기, 귀찮으면 손이라도 씻기, 먹은 건 바로 치우기, 설거지 통에라도 넣어놓기,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기. 이 정도는 솔직히 기본 아닙니까? 저희 남편 오자마자 옷을 거실 아무데나 벗어놓고 자기 방 의자에 두거나 옷방에 절대 안 둡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배고프면 냉장고 뒤적거리거나 밖에서 사온 거 먹고 소파 밑에나 테이블에 그냥 둡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통이라도 넣어놔라고 하면 싱크대에 놔요. 물에 안 담궈 놓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면 숨 막혀서 못 살겠대요. 진심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음식을 먹고 아주 쪼맨한 소량을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조각, 껍데기나 다 먹은 알맹이 퍽퍽살 있잖아요. 가슴살 같은 거. 제육볶음 2-3점 이따위로 남겨놓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회사에서 떡 같은 거 먹을 거 받아오면 좀 먹다가 자기 방에 아무 곳이나 놔둬요. 곰팡이 필 때까지. 아니면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면 꼭 새 거 뜯어서 먹고 남 못 먹게 덜어 먹지도 않고 헤집어 먹고 그 뒤로 자기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냉동실에 그대로 넣어 놓습니다. 따로 통에 비우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먹다가 안 먹는 건 다 냉장고에 쑤셔 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열받아서 한 소리 하면 저보고 와 이래 잔소리가 많냐 어쩌냐 해서 저랑 대판 싸웁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절대 안 그런다고 약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항상 꼭 지킬 것처럼 약속합니다. 머리에 충성 이러면서 하루도 안 가요. 청소랑 분리수거는 주말에 남편이 하기로 결혼 전부터 약속했어요. 제가 하라고 잔소리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하고 저랑 싸우기만 하면 무슨 유세 부리듯이 나 청소 안 해! 이러고선 3주가 지나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왜 청소 안 하냐고, 약속 왜 안 지키냐고 따지면 하면 네가 좀 하면 안 되나? 네가 좀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집 더러워져도 절대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일주일에 집에 쓰는 시간 2시간에서 많아야 3시간입니다. 딱 청소 시간. 근데 그 정도도 하기 싫으니까 저보고 하래요. 이 집에서 청소 외 살림은 당연히 제가 하고요. 집안 대소사, 이사갈 때도 청소, 집 알아보는 거, 이삿짐 센터, 대출 등등등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제가 다 합니다. 강아지 밥 주기, 산책, 훈련, 씻기기 전부 다 제가 하고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강아지 굶어요. 지는 밥 처먹어도 강아지는 밥 안 주거든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그래놓고 밥 줬다고 생색 오지게 내는 놈이에요. 아 짱난다. 강아지가 남편이 키우던 개였는데 남편한테 안 가요.
저만 찾아요. 결혼 전에 절대 저는 강아지 안 키운다고 싫다고 했는데 자기가 씻기고 똥오줌 치우고 밥 준다고 해서 드렸더니 강아지가 똥오줌도 못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인터넷에 동영상 보면서 훈련시키고 나니까 강아지한테 1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은 화장실 변기 문제인데요. 제가 제발 앉아서 오줌 싸면 안 되겠냐, 너무 사방팔방 튄다, 변기통에 오줌 똥 튄 거 보면 토 쏠린다고, 아니면 서서 쌀 거면 샤워기로 주변만 닦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세상 약속은 다 지킬 것처럼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뒤에 오줌 싸러 가요. 주변에 오줌 다 튀어있고 잔소리하면 샤워기 했다고 거짓말하던가 아니면 잔소리했다고 승질 부려요. 약속의 의미라는 건 도대체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난은 또 얼마나 치는지, 말이 좋아야 장난이지 제가 얼마나 참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만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발로 차고 갑니다. 매번. 저도 똑같이 지나가면서 툭툭 때렸더니 툭툭 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내로남불로 엄청 심해서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네요. 좋은 장난이든 나쁜 장난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고 정색까지 하면은 보통 그만하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진심 비정상적인 게 정색하고 욕해도 끝까지 합니다. 만약에 저를 손바닥으로 만지면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계속 건드리면 정색하고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수십 번 얘기하면 삐진 척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려요. 진짜 좁혀오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밖에 할 수 없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싸움 나니까 거짓말로 상황 모면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푹 빠져 있나 봐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빡빡 우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것 때문에 돌아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켜먹은 카드 결제 내역이 떠서 시켜먹었냐고 물어보면 안 시켰다고 해요. 집에 가서 보면 쓰레기통에 시켜먹은 흔적이 있는데 사소한 거짓말이 너무 심해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차를 바꿔야 해서 알아보라고 한지 2달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알아보고 있대요. 견적 나왔다면서 헛소리 장렬해대고, 제가 계속 물어보면 보채지 말라고 하고,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짜증을 엄청 냅니다. 가방 AS 문제가 있는데 남편 회사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거기에 맡겨달라고 한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안 맡겼으면서 맡겼다고 계속 거짓말 치는 인간입니다. 그 가방이 저희 엄마 건데 설에 내려가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라고 부추겨요. 싫다고 하면 오히려 지가 빽빽 소리 지릅니다. 저 남편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 저 가방 하나뿐이에요. 차는 제가 알아본다고 하니까 지가 전문 분야라고 지가 한다고 나서서 한 거예요. 가방 언제 찾아오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슈퍼맨이냐고, 그만 지랄하라고, 맡겨놨다면서 확인해보라고, 거짓말 주제에 당당하기까지. 도대체 내가 뭘 시켰는지. 남편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회사 일이 아주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일 하는 거 보면 눈물 흘릴 거라고. 대기업 금융업 종사하고 있고 전화 엄청 받고 스스로 실적에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저보고 다 이해하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더러워도 이해하라면서. 근데 얘 말하는 거 들으면은 제가 성질이 더럽고 자기는 잔소리 때문에 숨 막혀 죽고 회사 스트레스 하나 안 받아주는 아주 못된 애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하고 스트레스 똑같이 받는데 자기랑 같냐면서. 지는 대기업이고 난 중소기업이라 단체 생활 문화를 모른다면서. 저 회사 생활 10년 넘었고요. 저희 남편 이제 입사하고 2년 차인데요. 그 전에 다녔던 제대로 된 회사 1년에 고작 이제 3년 차입니다. 진짜 어이가 뺨따구로 때리네요. 자기가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걸 모릅니다. 지 이기심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잖아요. 지가 잘못한 거 나열해서 잔소리하면 아주 쌩 난리를 부립니다. 말이 많다는 둥, 살기 싫다는 둥, 숨 막힌다는 둥.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제가 쌓여서 소리 지르고 욕합니다.
아주 심하게 욕해요. 욕한 거 100번 잘못했습니다. 근데 욕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정상 범위에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정상이 아니래요. 자기가 미친놈 맞는데 저도 미친년이래요. 니랑 아직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미친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다혈질적인 인간이라서 화낼 때는 막 눈 뒤집혀서 화내요. 근데 가라앉는 건 LTE 5G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을 찾아요. 조울증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겁나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평온을 찾더니 저보고 진정하래요. 진정하게 생겼냐니까 진정 못하는 저를 성격 이상자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화나면 평온을 갑자기 찾을 수 있나요?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면서 웃을 수 있나요? 혼자 평온 찾으면서 그래 내가 미안해 충성 약속? 3개월 뒤면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매주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남편이 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행히 시댁은 좋으신 분들이라 제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면 남편 놈이 집에서는 더 하거든요. 어머님도 징글징글해 하십니다. 저 조만간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정신 나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하면 약속은 진짜 잘합니다. 각서 진짜 잘 쓰고요. 반성문도 잘 써요. 근데 하루도 안 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